안녕하세요, 여러분. 우화로 배우는 경영 전략. 오늘은 까마귀와 물병 우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리소스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코스트코와 까르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이론을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비즈니스나 현업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목이 마른 까마귀가 물을 찾다가 물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물병에 목이 너무 좁고 물은 바닥에 조금 남아있어서 까마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병에 부리를 넣으려 시도했지만 거듭 실패했습니다. 그때 까마귀에게 좋은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주변에서 작은 돌을 가져와 물병에 넣으려는 것이었죠. 돌들이 병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높이가 점점 올라왔고 드디어 까마귀는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트워크, 신뢰,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한다는 사회적 자본 이론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주변에서 작은 돌을 가져와 물병에 넣는 과정은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 활용과 유사합니다.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 네트워크는 자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까마귀는 물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셈이죠.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는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는데요. 까마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이라는 작은 요소들을 하나씩 모아 성과를 달성한 것은 협력의 효과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까마귀는 물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주변의 돌을 이용해 물의 높이를 올렸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자원이 부족할 때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제한된 자원으로도 파트너십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이제 사회적 자본 이론의 8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코스트코와 까르푸의 한국 시장 진출 사례를 살펴볼까요? 코스트코는 대규모 창고형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미국의 소매 유통 기업입니다. 코스트코는 철저한 회원제를 통해 고객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회원이 아니면 쇼핑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는 고객이 특별한 그룹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게 하고 재방문율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코스트코는 최상의 상품을 최저의 가격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는 고객의 신뢰를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과 가격의 일관성은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코스트코는 한국의 주요 도시 근처에 물류센터와 매장을 개설하며 효율적인 공급망을 형성했습니다. 현지 협력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상품군을 빠르게 공급합니다. 멤버십을 통해 고객에게도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회원들은 고품질 상품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연회비 이상의 가치를 얻는다고 느낍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며 소비자 참여를 독려합니다. 고객 피드백을 통해 국내산 쌀, 한국식 간편식품 등 현지화된 상품을 추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멤버십 시스템은 고객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해 적극적인 소비 결정을 유도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주체적이고 가치 있음을 느끼면서 충성 고객이 됩니다. 코스트코의 한국 매장들은 대량 구매를 선호하지 않는 한국 소비자를 고려해 일부 소형 패키지 상품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가성비, 품질 등 글로벌 가치를 현지화하면서 한국인의 구매 습관에 맞는 규범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는 현지 소비자를 위한 한국식 상품과 글로벌 상품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매장마다 지역 특산품 코너를 마련하고 한국인에게 익숙한 맛과 품질을 제공하면서 다양성을 보장했습니다. 까르푸는 프랑스 회사로 세계 3위의 프랜차이즈 대형 할인 매장입니다. 까르푸는 1996년 국내에 진출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채 2006년에 한국에서 철수했는데요. 까르푸는 한국 시장에서 현지 소비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대형마트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전달했으나 소속감을 형성할 만한 회원 혜택이나 정기 고객 이벤트 등의 현지화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경쟁사들이 한국 소비자 맞춤형 전략을 강화한 반면 까르푸는 상품 차별화 부족, 일관성 없는 가격 정책, 직원 대상 갑질 등으로 현지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까르푸는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업 부족으로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최저가를 강조하기 위해 납품업체의 과도한 단가 인하를 강요했고, 한때 납품업체들이 협의하여 까르푸의 납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고객 혜택 전략이 부족했던 까르푸는 소비자와의 관계가 일방적이며 상호 이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호혜성을 느끼지 못한 고객들이 다른 대형마트로 이동하면서 고객 충성도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까르푸는 고객 참여 독려 및 소비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구조가 부족해 한국 시장에서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일례로 소비자들은 곡류나 채소류 등 신선식품의 확대를 선호했으나 까르푸는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육류에 치중한 상품군을 앞세웠습니다. 까르푸는 고객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주체적인 소비를 유도하지 못했으며 고객 충성도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까르푸는 글로벌 이미지 강조에 전념한 나머지 한국 고객의 구매 습관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대량 및 대형과 같은 유럽식 패키지 구성을 고수하면서 현지화된 경험 제공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화가 미흡했던 까르푸는 글로벌 표준화 전략만 고수하면서 현지화된 상품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적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까마귀가 물병에 물을 마시기 위해 주변의 돌을 활용한 것처럼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 기술, 네트워크, 동료 등 주변의 작은 기회나 도구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자본 이론의 핵심은 신뢰와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실수를 했을 때에는 빠르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안하여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직 내에서 신뢰를 쌓으면 팀워크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코스트코가 로컬 네트워크를 형성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사내외 네트워킹에 참여해 관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자원 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성과 학습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까마귀는 물병을 포기하는 대신 물을 얻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가 벽에 부딪히면 유사 성공 사례를 연구하거나 AI 툴을 활용해 시도해보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와 까르푸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기업의 성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조직 내 나의 신뢰도와 나에게 주어진 자원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업무에 대한 적응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과 태도가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